안녕하세요. 유패친 라이브 유영진입니다. 좀 전에도 방송하고 바로 또 하죠. 자, 아까는 협동조합이었는데 이번에는 NGO를 위한 구글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전혀 좀 다르죠. 예, 그래도 이쪽은 이쪽대로 또 의뢰가 들어온 건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간단하게 패친 분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그쪽 가서 좋은 강의 준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단법인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원하시는 거는 협동조합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 조직 구조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쓰는 것도 마케팅 쪽이 주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부 사용하고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구글 쪽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정보를 이렇게 많이 주신 게 없어가지고 우선 검색으로 그때는 저는 보통 시작하는데요. 앞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그쪽 분들이 느끼시는 필요로 하는 거를 먼저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이 좀 달리 이렇게 다뤄질 수 있겠죠. 제일 제가 우선 이제 그 쉽게 접하는 거는 검색을 해보니까 그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withconsumer.org 해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상황이 그쪽에서도 홈페이지를 언제쯤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보이는 선에서 이 진행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그 모바일에서도 적용이 잘 된 그런 타입으로 보이는데 약간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 티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부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우선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NGO의 경우에는 가장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런 별도 서비스가 없을 때는 그때는 다음 같은 곳에 카페를 활용하시는 쪽이 참 효율이 높습니다. 볼품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게시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장점이 많았었거든요. 또 검색 엔진에서도 어느 정도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블로그도 나왔고 그 다음에 네이버 모드 같은 타입도 있고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간편하게 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구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권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구글 사이트라는 기능입니다. 구글 사이트를 써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생각 밖으로 구글 사이트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좀 모양새에 많이 중시하시잖아요. 근데 구글 사이트가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이 더 돼 있고 효율이라든가 협업 이쪽이 많이 돼 있고 모양새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아직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글 사이트를 거의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데 정말 좋은 점이 NGO 같은 조직 구조 안에서 조직 구성원 전체가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동시 참여가 다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에 있는 분들 담당 업무별로 페이지를 서로 나눠 맡아가지고 구축도 하고 운영도 그분들이 자기가 맡은 페이지만 그저 하고 계시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멋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 한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장점이 더 있는 게 구글 하면 구글 내부에 구글 드라이브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문서 부분을 처리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구글 맵스, 마이맵스 쪽 이런 쪽들처럼 구글이 제공하는 확장된 서비스가 많은데요. 그런 서비스 중에 상당 부분이 구글 사이트에 붙이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컨텐츠 양이나 업데이트 속도나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각 페이지나 내용에 대한 책임 한계 이런 것들에서 아주 강점이 높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셨는지 관심이 있으신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부분들 조직의 저항이 강하면 그때는 네이버 모두 정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대신 좀 잘 쓰실 수 있도록 조금만 저기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요. 전원택님 들어오셨네요. 저녁 시간인데 공부하러 또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다 잠깐 보신 거죠? 그리고 강봉춘님 들어오셨네요. 소비자와 만나는 새로운 조직 형태인가 봅니다. 하셨는데요. 예, 운영을 좀 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 조사 중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가 withconsumer.org입니다. 예, 한번 꼭 들어가 봐 주시고요. 문용호님,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또 이제 권해드리는 게 구글 마이맵 쪽입니다. 소비자들의 분포나 그 다음에 이 사용 특성 이런 거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근데 그럴 때 비용이 과거엔 높았지만 지금은 아주 쉽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요즘은 들어가는 형태로도 많이 쓰시는데요.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내지도 만들기 정도만 들어가셔도 안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담아놨던 주소들을, 신주소도 다 됩니다. 한꺼번에 부어 넣어서 지도를 단번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죠.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 운영 관리에도 쓰시고 홈페이지하고도 연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해드릴 거는 짧은 주소인데요. 아까 그 홈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홈페이지가 어, 그 페이지는 여러 가지 페이지로 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 단위로 주소를 따로 빼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하신다면 그거를 따로 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있는 주소들을 go.gl이라는 구글이 제공하는 그 단축 주소 사이트 그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j.mp나 gg.gg 이쪽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짧은 주소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단축된 주소를 QR코드하고 동시에 해서 각종 인쇄물이나 그런 표현물들을 이런 쪽하고 묶어서 쓰시는 쪽을 한번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걸 이미 쓰고 계신다면 그때는 구글 차트라고 하는 쪽의 기능을 이용해서 QR코드 부분을 자동 생성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자, 또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전원택 님이 한마디 또 해주셨네요. 페이스북 열었는데 제 라이브가 떠가지고 기쁜 마음에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을 아래다가 이 내용하고 뭐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하는 김에 함께 답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로그인하고 회원관리 부분을 사실 아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로그인하고 회원관리 부분이 조금 아직은 불안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별개로 보통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연동됩니다. 이런 정도는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픽셀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요. 좀 더 그 들어오시는 사용자분들과 그 다음에 사이트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다른 쪽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그 로그인이나 회원 관리하고 별개로 해도 좋은데요. 구글 설문지 부분을 동원해서 소통 자체를 강화하는 거, 정보를 또는 수집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권한과 함께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도 좋고요. 그쪽은 구글 쪽만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실까 싶어가지고 애매하기는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페이스북 안에 그룹이 없어요. 소비자와 함께라고 하는 게 비공개나 뭐 다른 형태로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찾은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공개 그룹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그것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SNS 안에 있는 공개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홍보 마케팅 부분을 자동 처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투명성에서도 보장을 받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한 토막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직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없네요. 그 다음으로 권할 부분은 이제 카드 뉴스 형식이었으면 하는 게 아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컨텐츠는 발행을 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컨텐츠들이 각각의 SNS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유통되게 하는 데는 그 형태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려는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처음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캔바나 아니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쪽들이 서로 연동돼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부분 강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첩, 구글 포토 쪽 사진첩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페이스북 사진첩을 쓸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종의 카드 뉴스처럼 쓰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전원택 님이 또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벤트 안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벤트가 지나가면 동영상도 없어지나요? 하셨는데요. 안 없어집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안에서 처음부터 그 스토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이벤트 관리자가 삭제를 하지 않으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끝부분에 라이브 방송 다 끝나는 부분에서 저장을 하도록 예, 그렇게만 선택을 해주시면 별 무리 없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하는 동안은 라이브 방송이고 끝나고 나면 그냥 유튜브 영상처럼 영상으로 남아서 주소도 따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안에다 하는 방송은 일부러 바깥으로 공유를 잘 하시지 않으면 그 공개로 다 돼 있어도 그래도 좀 많이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특성 자체가요. 예. 자, 그 다음은 그날 또 거기에 가서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유튜브 쪽 하게 되면 유튜브 라이브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페이스북 생방송 쪽 이쪽을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기존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부 조직원이나 또 바깥에 계신 그 사단법인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SNS에서 관계 형성이 좀 돼 있게 준비를 하고 나면 페이스북 생방송이 갖는 의미가 아주 커지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먼저 하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또 초대해서 함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영상으로 다운로드 한 거를 다시 유튜브 올린다든가 오디오를 따서 그래서 또 활용하실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그 라이브 방송 부분을 강조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필 들어가기 전에 또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한해뜨 치즈 포천에 경기 포천에 장미향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공부는 즐겁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때 함께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길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뵙네요. 문용원님께서 페이스북 사진첩은 사용 가능한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하셨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만들 때마다 올려주는 부분은 조금 번거롭지만 좋은 점은 사진첩 하나를 개설을 해 놓으면 함께 하시는 분들을 개인 사진첩일 때는 지목을 다 해 주셔야 이제 함께 쓰시는 거고, 그룹 사진첩 같으면 그룹 멤버면 전부 다 또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이런 특성이 있지만 그쪽을 쓰시면은 그래도 편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요. 예, 그래서 구글 유료로 해가지고 쓰시는 거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근데 구글 포토 쪽을 쓰시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아마 로우 파일을 쓰십니까? 그 해상도를 특별히 높은 걸 쓰신다면은 그때는 유료 사진첩이 필요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상당한 고화질로 어지간히 쓰시는데 무리 없는 화질로 구글 포토를 쓰시면 무제한 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쓰시고 그 구글 포토 안에 있는 앨범 부분을 활용을 잘 하시면, 구글 포토가 써보셨을 테지만 굉장히 인공지능 쪽도 이제는 발달이 돼 가고요. 어시스턴트 쪽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쓸모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페이스북 사진첩 쪽은 소통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을 감안해서 쓰시면 참 좋겠고요. 자, 그럼 또 그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GO를 위한 구글 활용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로필 부분에 대한 거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아직 물론 만드시는 중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 대표분들, 그리고 사무국 분들, 이렇게 대표분들은 그 프로필 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사무국 분들은 성함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함께하는 분들은 성함과 그 현재 프로필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있는데, 역시 온라인 안에 있는 그분들 프로필로 링크는 전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필이 컨텐츠로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들어가서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SNS 안에 있는 프로필로 이렇게 엮어주시면, 그리고 그게 사적으로 이렇게 숨겨서 따로 쓰시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신뢰가 보장되는, 또 서로 연결되면 그 다음 MOU와 사업 컨소시엄이나 이런 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구글 플러스 쪽의 프로필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구글 쪽을 선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어떻게 NGO에 특화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더 좋으실지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 분들이 또 밖에서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법인격이나 이런 쪽이면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전부 조사를 하거나 개설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묶어주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그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 그날 2시간 하는 내용으로서는 조금 지나치거나 뭐 꽉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NGO 쪽 아니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문용호님, 한번 용량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진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꽤 좋으니까 무료로 돼 있는 구글 포토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또 서로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갑자기 저녁 때 제가 방송을 2개를 하게 됐네요. 예, 대략 이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맵 한번 전체 보고, 그 다음에 그쪽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고요. 자, 유패친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편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